과기정통부 장관상이 상금도 한 300에서 500 공개 채용을 하실 때 서류 면제라는 또 특전을.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 컨텐츠는 데이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엄청나게 유용한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양질의 무료 데이터 교육과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미개방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의 담당자 하기목 책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뒤에 댓글 이벤트도 진행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목 책임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산업기반본부에서 분석지원팀 업무를 보고 있는 하기목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안심구역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누구나 분석하는 어떤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 법안에서 이제 제11조를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분석 공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공개가 안 되는 되게 희귀한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외부에 공개가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을 미개방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나라 법상에서 개인정보를 분석하거나 이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익명 수준까지 해서 이제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분석센터들이 있는데, 안심구역은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보안이나 안전장치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뜨고 있는데 네. 데이터 분석 요즘에 왜 중요할까요? 요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의사결정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식의 분석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이제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넘어서 요즘은 개인들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역량 제고라든지 자신의 진로를 찾는다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하고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좀 핫한, 각광받고 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사례가 있을까요?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택배 송장 데이터 같이 물건들에 대한 물동량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데이터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그 외에도 좀 미개방 데이터라고 네. 하면 어떤 미개방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밖에 공개하고 있지 않은 민감한 데이터들을 120여 종 정도 확보를 해서 안심구역에 오셔야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20여 종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로를 데이터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유동인구 데이터는 보통 상권 분석을 하시거나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추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죠. 유통 쪽 데이터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는 CJ 대한통운의 이제 택배 송장 데이터. 또 저희 이제 미개방 데이터로 들어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송장을 보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네. 주소가 표기되고, 그리고 그 송장 안에는 어떤 물건을 보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들어가요. 운송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물동량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기업 데이터 네. 관점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이 회사의 재무 정보라든지 상태 정보, 그리고 대표자가 누군지, 기업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도 저희 안심구역에 오시면 분석을 해보실 수 있어요. 딴 데서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맞습니다. 데이터를 네. 쉽게 구해서 그걸로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걸 보시고 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용하고 싶다면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 저희 데이터 안심구역은 서비스 포털이라고 부르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들께서는 저희 안심구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120여 종의 데이터가 어떤 식의 컬럼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까지도 조금 정리를 해서 편리하게 홈페이지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쓰실지 이용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용 신청하는 형태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죠. 이용자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서비스를 쓰시는 건 다 무료예요. 이용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드리면 그때 이제 홈페이지에서 승인이 됐다는 알림을 보내드려요. 그럼 그 알림을 받으시고 이제 안심구역인 이제 오프라인 공간으로 오셔서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만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크게 이용 지원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안심구역 분석 캠프라고 하는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2종으로 안심구역에 이제 단순히 한번 와보시는 건데 안심구역을 방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이제 투어 관점을 한번 보시는 거죠. 안심구역에 오면 이런 분석 툴들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공간이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등을 좀 이제 1시간 정도로 짧게 프로그램화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이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분들한테 좀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방문 견학에서 알려드리는 내용 플러스 실제 데이터 분야에 계신 현업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실제 업무에 투입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현업 기반에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나도 그러면 이 분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안심구역의 분석 캠프 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국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저희 안심구역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실제 오셔서 강사님이랑 이제 대면으로 교육을 이제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 분석 캠프를 이제 한 3가지 정도 뎁스로 커리큘럼 구성을 했어요. 아직 이제 한 번도 분석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께는 입문 과정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시간 정도 되는 과정으로 이런 분석 이제 시설들, 분석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로 이제 오셔서 실제 이제 남은 2시간 정도는 실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입문 과정을 거쳐서 초급 과정으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예 다 분석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수업을. 네, 이틀째는 데이터 랩이라든지 개인 분석실로 이동을 해서 실제 자기가 이용 신청한 안심구역 미개방 데이터들 있죠. 네. 그걸 실제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 무료인가요? 비용? 다 무료입니다. 네. 또 다음 단계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과정은 네. 이제 활용 과정인데 활용 과정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미개방 데이터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핸들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이틀 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방법론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터 안심구역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사회 문제 해결이라거나 뭐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편익 증진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안심구역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각화까지 해서 분석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보는 어떻게 보면 현상에 직접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경진대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작년까지 해서 총 3회 진행을 했고 올해 하면 총 4회째 유서가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수상 특전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안심구역 활용 경진대회가 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 과기정통부의 장관상이 일단 한정이 배정이 되고요. 장관상. 상금도 한 300에서 500 수준으로 지금 매해 나가고 있어요. 2등부터 또 나머지 등급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우수상이라든지 장려상 입상하신 분들도 이제 알뜰하게 다 챙겨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전이 또 더 붙는데 경진대회를 위한 데이터를 별도로 구하거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후원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작년에 이제 LG U+ 그리고 신한카드, 한국 평가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께서 후원을 해주실 때 데이터도 물론 후원을 해주시지만 공식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실 때 서류 면제라는 또 특전을 저희 쪽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또 우리 대학생분들이나 뭐 대학원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장관상도 탈 수 있고 상금도 탈 수 있고 또 취업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렇습니다. 경진대회가 열리네요.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정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월별로 각 1회씩은 각 센터별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려고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그 교육 스케줄은 저희 데이터 안심구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댓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이 준비되었을까요? 저희가 좀 약속하지만 일단 블루투스 키보드 10개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제 1만 원권 10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확인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